베리스모의 김병진 CEO는 17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말이죠. 스타트업부터 퍼블릭리 트레이드 기업까지 말이죠. IPO라고 표현하지 않고 퍼블릭리 트레이드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IPO가 아니라 우회 상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방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5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스핀아웃 하자마자 우회 상장으로 한국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성격이 엄청 급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추진력이 엄청납니다. 스타트업을 만듦과 동시에 한국 증시에 입성했죠. 물론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아니었죠. 스핀아웃 했다는 것은 뭔가 펜실베니아 대학으로부터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데요. 2005년 당시 VGX 바이럴 제노믹스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임상도 아니고 임상 1상도 아니고 임상 2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던 회사였죠. 2상이 끝나면 곧 상업화를 노린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말이죠. 에이즈 치료제만 있던 건 아닙니다. C형 간염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었죠. 다양하고 꽤 진행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죠. C형 간염 치료제는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개념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미국 조지타운 의대에서 전임상을 마치고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나서 보니 하루에 한 알 먹는 C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한 건 바이럴 제노믹스는 아니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발디입니다. 소발디는 매일 1회 복용하는 경구약이었고 12주 투여하기만 하면 12주 완치율이 90%에 육박하는 엄청난 신약이었습니다. 왜 엄청나냐? 그동안 C형 간염 치료 방법은 주사 형태로 투여했었죠. 알약과 주사는 복용 편의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물 한 컵에 꿀떡하고 알약 하나 삼키는 것과 병원 가서 주사바늘 꽂고 주사를 맞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게다가 알약으로 먹는데 투여 기간이 12주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 주사로 맞는 것도 불편한데 24주간 투여해야 하니까 무려 기간상 2배나 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약이 소발디였던 것이죠. 게다가 완치율도 소발디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50에서 60%였던 것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90%에 육박합니다. 알약으로 복용 편의성도 높아지고 기간도 절반인 12주가 되고 완치율도 90%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신약이죠. 그래서 소발디가 출시되고 2014년 길리어드의 매출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배, 순이익은 4배가 뜁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런데 길리어드의 소발디가 미국 승인을 받은 게 2013년이니까요. 2005년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루에 한 알만 먹는 C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기대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바이럴 제노믹스도 한 알만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한 알만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결국 2014년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 승인되면서 역사의 승자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었겠죠. 바이럴 제노믹스는 여러가지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사업 영역이 겹쳤습니다. 길리어드는 항바이러스제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회사였는데 에이즈 치료제와 간염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였고 바이럴 제노믹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적응증에 대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였단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길리어드는 2009년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로 대박이 터지면서 이어서 소발디도 대박이 터지면서 세계 10대 제약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길리어드의 소발디는 약 한 알에 100만원이었습니다. 한 통도 아니고 한 알이죠. 이걸 12주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은 7일이죠. 12 곱하기 7을 하면 84가 나오죠. 100만원 곱하기 84를 하면 C형 간염을 치료하는데 8,400만원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알에 100만원이니까 84알밖에 안 먹는데도 8,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치료 금액이 나옵니다. 미국 건강보험계의 캐런 이그넥리 회장도 눈이 튀어나오는 가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길리어드의 주장처럼 엄청난 효능에 비하면 약가가 비싼 건 아님에도 역시 환자 입장에서는 한번 치료하려면 약 8,400만원을 써야 하니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길리어드와 비슷한 분야에서 신약 개발 사업을 하던 바이럴 제노믹스는 2005년 우회 상장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회 상장한 방법은 동일방직으로부터 동일패브릭 주식을 사왔습니다. 약 33%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건데요. 그리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동일 패브릭에서 VG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꾼 것이죠. 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2005년과 2006년 VGX 인터의 뉴스 기사를 보면 상한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분명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면 그 당시 주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VGX 인터내셔널이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VGX 인터내셔널이 바로 현재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엄청 친숙한 이름이죠. 2014년 3월 17일에 진원생명과학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VG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고 9년 만에 진원생명과학으로 다시 사명을 바꾼 것이죠. 최근 진원생명과학의 차트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최근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던 바로 그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태생이 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끼를 한번 보여줬던 시기가 바로 VGX 인터내셔널 당시입니다. 우회 상장 후 상한가 뉴스가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의 월봉 차트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급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2005년 당시 초급등이 있었습니다. 2005년 중순부터 2006년 초까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브라이언 킴 박사가 VGX의 창립 멤버였는데 한국 증시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VGX의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이죠. LB, LG, 넥사 등에서 진양고 회장이 보여준 초급등 주가 상승의 위력을 브라이언 킴 박사도 보여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번에 만난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주가 조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비전을 토대로 성과들을 토대로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매수에 가담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것일 겁니다. 이들이 운전대를 잡았던 기업들은 상승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나 주가가 올랐을까요? HLB는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달 만에 약 10배 상승했습니다. 10배면 템버거죠. HLB 주주님들 중에는 아직도 이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고 나서 사명을 바꾼 HLB 제약은 6,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한 달 만에 약 3배 상승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고요. 2021년 상반기엔 넥스트 사이언스가 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달 만에 약 7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진원생명과학은 2005년도에 6,000원에서 40만원으로 8개월 만에 약 67배 상승했습니다.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67배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 진양고 회장과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킴 박사의 공통점은 바로 기업을 템버거 기업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들이 이끄는 기업들은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진양고 회장을 믿고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서 마지막에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 보답해 줄 것이란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킴 박사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